이번에는 얼마가 됐냐면은 짜잔 8,700만원이 됐습니다. 이야, 한 달에 1,000만원씩 잃는 남자. 아반떼 N에서 1,000만원 더 플러스 하면은 뭐 되냐? 제네시스쯤 되나? 그랜저 하나 잃었네. 그래서 3전 몇 층에 몇 주 3. 아, 근데 이게 내가 몇 층인지 안 나와요. 알리바바를 왜 삼? 아니, 이거 제가 산 이유 적어 왔어요. 진짜 보여드릴게요. 일단 삼성전자부터 보자고 했으니까 삼성전자 가져오면은 표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몇 층에 샀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얼추 계산하면은 한 62,000원 정도 할 것 같아. 97주. 아, 이제 월급 나오면 100주 될 것 같은데 좀 맛없어졌어요. 저번 달에 마이너스 15% 정도 할 때 그때가 삼성전자가 55,000원, 56,000원 했는데 이때가 진짜 맛있었는데 요즘은 뭐 58,000, 59,000 이 정도까지 돼가지고 아, 맛이 좀 많이 떨어졌어. 내 두빌 박살남 기다려봐봐. 보여줄게. 제가 짤도 만들어 왔습니다. 이 시진핑이 멸망의 브레스빔을 쏴가지고 중국주들이 진짜 박살이 났거든요. 박살이 그냥 박살도 아니야. 그 온만 유튜브 매체들이 다 다뤘습니다. 오히려 박살나 있던 항서제약은 타격이 없었어. 먼저 박살나 있는 애를 사면은 다른 애들이 막 박살나고 있을 때 난 이제 먼저 박살나 있었어. 약간 이런 느낌? 다음에 태양광 주들도 전쟁이 길어져서 그런지 가스값, 전기값들이 안정화되면서 가격이 쭉쭉 떨어졌어요. 전쟁 초창기 때까지만 해도 막 그 가스값, 전기값 치솟으면서 태양광이 뭐 이제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이제 교체해야 될 시기가 왔나, 천년 차원의 멸망인가 막 이랬었는데 윤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던 이제 알리바바, 그리고 바이두, 그리고 비아디 이렇게 있습니다. 모두 반토막 났습니다. 제가 적어왔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시진핑 산녀님 황제에 등극했죠. 중국 냄새만 나도 치명상이 나는 상황이었는데 홍콩이 어떤 취급을 받고 있냐면은 지금 홍콩은 25년 전 가격으로 회귀했어요. 한 이쯤에 있거든요. 14,000, 1997년! 진짜 가격이 25년 전으로 갔습니다. 여튼 그래도 홍콩을 제가 계속 사는 이유를 뭐 적어보면은 중국은 25년 전에 비해서 GDP는 18배 정도 성장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성장이긴 하죠. 나라가 18배나 성장했다고 하니까. 25년 전 중국에서는 계산기를 보고 신기하던 시절이었어요. 계산기 보면은 와, 이게 뭐야? 뭐 이런 게 있어? 이 정도로 정말 못 살던 나라였는데 한강의 기적인가? 하나 더 적어왔는데 25년 전에 비해서 GDP가 18배 성장했는데 주가는 그대로인 나라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밸류에이션 측으로는 우리나라가 IMF 터졌을 때보다도 지금 못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망한다 해가지고 모든 외국인이 우리나라 자본 다 집어 던졌을 때 그때보다도 홍콩이 지금 더 싸요. 이 정도면은 중국 망했다라고 하는 수준이에요. 우리 어른들이 자주 쓰는 표현으로 아유, IMF 때 주었으면 지금 좀 부자 돼 있을 텐데 라는 말 많이 하잖아. 물론 중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읽어보면은 지금 중국은 권력자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1, 2년 단기적인 가격 예측은 못하겠지만 이게 향후 뭐 5년, 10년 후에는 좀 개런티 있는 가격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구매해뒀고 틀린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순 없고, 그리고 전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 오늘 방송 자료를 준비해온 게 있는데, 그럼 월급 꼴박커셈. 저는 월급만 받는 이유가 있는데 친구들끼리 진주 가서 5명이서 막 모여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나이가 먹고 애들 다 주식 한두 개씩은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중국 투자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유일하게 중국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게 나밖에 없어. 단 한 명도 중국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뭐 지금 중국 포지션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 그날에도 친구들한테 중국 얘기를 설파했지. 아, 지금 중국 홍콩 지수가 PBR이 1도 안 된다. PBR이 1도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회사가 망했을 때 우리에게 청산 가치를 줘야 돼요.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몇 개 들고 있잖아? 근데 삼성전자가 갑자기 내일 망해.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우리에게 보상을 해줘야 돼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 같은 거 가지고 뭐 회사에 있는 책상 같은 거 다 팔아가지고 주주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PBR이 1이 안 된다는 거는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을 5만원 주고 사면은 이 회사가 망하면 6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산 가치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건데, 물론 그렇게까지 받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수치상은 그런 건데 지금 홍콩 주식이 1이 안 됩니다. 그런 의미는 내가 이 주식을 만원, 10만원 주고 샀을 때 설사 회사가 망한다고 해도 내가 이것보다 청산 가치를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물론 그렇게까지 봐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막 내가 중국 얘기를 설파했어. 그 중국 괜찮은 것 같다. 너희들도 혹시 알리바바 한입 하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콩콩이 박살이 나더라고. 나 자고 있었는데 내 친구 먼저 일어나 내가 컴퓨터 딸깍딸깍거리다가 현호 중국 박살났댄다. 그래가지고 뭐야 해서 딱 봤는데 알리바바 마이너스 16%, 바이두 마이너스 17%, 비아디 마이너스 10%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친구들한테 중국 괜찮은 것 같다라고 말한 그 다음날 이렇게 되는 거야. 내 생각인데 어디 가서 좋다란 말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떨어질 거면은 좀 하루만 더 있다가 떨어지지. 여튼 자나깨나 입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말하면 떨어지는 것.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주식은 안정적인 수익 보장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떨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부채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빚하면 좀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요즘 시대에는 부채도 자산이다, 능력이다란 말이 있는데 저는 빚을 지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 사전에는 신용 매수란 건 없어요. 내 예상이 틀렸어도 내가 이 시장에서 죽지 않을 수 있는, 부채를 지면 죽을 수 있거든요. 투자가 안전하다면은 그런 시장이 있다면 주 7일로 출근해서 매일 설거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지옥철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도 없겠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컨베이너 벨트 앞에 가서 일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투자에 뛰어들려면은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대깨 마인드가 필요해요. 투자는 부와 파산 사이로 오가는 위험한 항해입니다. 매우 위험해요. 유튜브 보면은 다 돈 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위예요. 이게 위험하지 않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일하지 않겠죠. 가장 값진 경험은 손실이 많았던 거래를 통해서 얻은 것. 자,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총 7개의 종목인데 장난 아니죠. 근데 이런 경우가 전 자주 있었어가지고 뭐 비아디로만 예시를 들어도 비아디 반토막 난 게 이번이 3번째입니다.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50 됐다가 올라갔다가 한 마이너스 30 됐다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50 됐다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50 됐다가, 그래서 제가 한 2년 만에 비아디 마이너스 50%를 한 3번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돈 잃었다고 손절하고 떠나버리면은 그거는 그냥 돈 잃은 거밖에 안 되죠. 근데 돈을 잃어보고도 시장에 남아있다면은 그거는 값진 경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채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가면은 저는 부채를 자기 자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돈은 온전히 자기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1억 원이 있는데 5천만 원치 주식만 있다면 그 사람은 돈이 있는 건데 1억 원이 있어도 만약에 신용 매수를 통해서 2억 원의 주식을 구매했다면은 저는 그 사람은 돈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1억 원의 빚만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은 예를 들어 내가 부채를 통해서 주식을 샀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뭐 영끌족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자산이 5억인데 빚으로 한 5억 땡겨와서 알리바바 10억치를 구매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부채율은 50%죠. 근데 알리바바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90%를 때려버렸어요. 자산 5억, 빚 5억으로 알리바바 10억을 구매했는데 알리바바 1억이 돼버렸어. 그럼 뭐 어떻게 되냐면은 내 자산이 10토막 났다고 해서 빚이 줄어들진 않아요.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막 천사여가지고 아이고 알리바바 마이너스 90% 됐어요? 그럼 빚도 마이너스 90% 해줄게요. 이러지 않는단 말이야. 내 자산이 1억이 됐어도 빚은 5억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럼 이제 부채율은 500%가 되는 거죠. 근데 뭐 부채 500%까지 가지는 않겠죠. 부채율 100 정도 되면은 이제 강제 청산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빚을 못 갚을 정도까지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가격이 어찌 되어 있건 그냥 강제로 팔아버리고 자산을 회수해버려요. 여튼 그렇기 때문에 빚을 지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부채를 가졌다면은 반등을 보지 못하고 청산을 당했겠죠. 제가 자산이 반토막 3번 나는 경험을 하면서 느낀 거는 부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편합니다. 뭐 때문에 반토막 난 거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기억도 안 나요. 그때는 이제 시장 멸망할 것처럼 뉴스에서 떠들어대지만 언제나 세상은 멸망하지 않고 그냥 역사는 되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그냥 늘 있었던 일이고, 근데 막상 내가 그 상황에 처하면은 이번에는 달라 보입니다. 폭락한 날에도 저는 그냥 밥 맛있게 먹었어요. 쟁반짜장 굿 이랬죠. 그래서 폭등과 폭락은 한 쌍입니다. 폭등과 폭락은 분리할 수 없는 한 쌍이에요. 하나가 없는 다른 하나는 없죠. 경기가 호황에 접어들면 풍선처럼 주식이 부풀었다가 결국 어디선가 등장한 바늘에 찔려 터져버립니다. 버블이 터진다고 하죠. 그럼 지금 뭘 사도 나중에 오를 확률이 높다는 거네?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적어왔어요. 그렇다고 폭락한 주식이 다시 오를까? 여러분들 오를 것 같습니까?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한강 가서 자살해야지. 그렇습니다. 인생은 한강뷰 아니면 한강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멘탈이 전부다 이런 것만 봐도 제가 뭐 이거 다 그냥 제가 유튜브 웬만한 거 다 챙겨 보거든요. 이렇게 다 챙겨 보는데 바닥은 이때입니다. 테슬라 어디로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아 이제부터는 올라요. 이제 바닥입니다. 이런 말 듣고 싶으니까 그런 말 하고 마치 종교처럼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안 오르면 어떡할 거야? 그 사람들 한강 가는 거 책임져 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위험에 대한 경각심에 대해서 말할 필요 있다고 생각하고 미래는 알 수 없고 폭락한 건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IMF 때 정말 망해버린 회사도 있어서 맞아요. 망한 회사도 있으니까 지금은 살아남은 걸로만 예를 들어서 부자니 뭐니 하는 거지만 그때 주었는데도 망한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생존자 편향의 오류라고 하나요? 테리 피킹이라고 하죠. 잘된 자료만 가져와서 보여주고 떨어졌을 때 무조건 사면 좋다라고 선동한다고 할까요? 하지만 위험합니다. 미래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이거는 정말 10년 후, 20년 후에도 살아있을 것 같다. 경제적 해자가 있다. 경영진이 유능하다. 신뢰감이 간다. 그런 건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조사해야지. 저는 그 인터넷 방송하면서 다행인 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제 말은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저번에 제가 알리바바 사고 있어요 라니까 미쳤다고 그걸 삼? 이렇게 해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다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의 판단 이상으로 수익을 내주는 내 인생을 파쳐주는 의견은 없습니다. 원방만에 3전 샀다가 몰렸어요. 아우 왜 다른 건 안 샀어. 저 알리바바도 샀는데. 여튼 자 프랑스 철학자 말을 하나 가져왔어요. 삶에는 모든 것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바라던 것부터 진심으로 바라지 않던 것까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부채는 비춥니다.